네, 챕터 1 CS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S 개론은 총 6절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CS 관리가 어떤 건지 이제 들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경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CS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볼 키워드죠.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 6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비스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뤄보실 거고요. 마지막에 챕터 1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네, 핵심 출제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CS 관리의 연도별 역사, 네, 히스토리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서비스 구매 과정, 전, 중, 후. 서비스 구매 과정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 중, 후.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스, 과정,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리스 분류, 그리고 개선 기법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 관리, 네모, 대기 행렬, 모형. 이거는 최근에 출제가 된 만큼 잘 알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별표, PC본 다이어그램, QFD, 품질의 집은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3가지만 알고 가셔도 정말 고득점을 맞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CS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CS가 왜 중요할까요? 옛날에는 CS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공급이 적고 수요자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중심 경영이 아닌 기업 중심 경영으로 갔기 때문에 CS가 사실상 무관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사회죠. 공급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생겼죠. 그래서 고객 중심 경영의 단계가 들어가게 되었죠. 실제로 이제 신규 고객 창출을 하려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4, 5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명이라도 고객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다? CS를 중요하게 잘 챙겨주셔야 된다. 그래서 CS 관리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CS 정의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 볼 건데, 여러분, CS가 어떤 약자인지 다들 아실까요? 네, 여기 계신 CS 전문가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CS는 Customer Satisfaction의 약자죠. 바로 고객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S 관리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 네, CS 관리는 회사가 고객에게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선호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제가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갔어요. 그럼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아, 이 커피가 되게 시원했으면 좋겠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신상 카페라고 하는데 직원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갔습니다. 아, 커피가 시원하고 맛있다. 직원분들 되게 친절하시네? 그럼 어떻습니까? 선호도가 가죠. 그러면 어떤 게 될까요? 나중에 재방문을 하게 되겠죠. 그런 기업이 이윤 추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S 관리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S 관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히스토리를 파악해 볼 건데 한번 저희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CS 관리 역사 별표 3개. 1990년대 이전 단계, 무관심 단계였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CS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의 경영 단계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서 어느 나라가 먼저 했다? 미국이 소비자주의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CS 경영이 시작이 되었다. 몇 년도? 77년도. 미국의 리서치 회사 이름이 JD 파월이에요. 거기서 자동차 부분 기업 순위를 고객 만족을 평가 기준으로 했다. 이게 바로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CS 관리의 시작은 77년도 JD 파워 자동차 기업 순위에서 고객 만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0년대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80
81년도에 들어왔어요. 81년도에 뭐다? 야, 스칸디나비아 항공. 여러분들 CS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칸디나비아 항공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CEO 양 칼슨. 그리고 진실의 순간 MOT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8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공사인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CEO 양 칼슨 사장님이 진실의 순간 MOT를 경영에 도입했죠. 그래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MOT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서 좀 먼저 도입을 했네요. 도요타에서 CS 경영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70년대는 미국, 80년대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도입을 했다. 자, 그럼 1990년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90년대는 CS 겹병기입니다. CS가 도입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네,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드디어 92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어디서 먼저 도입을 했다? 삼성이 아니라 LG에서 먼저 도입을 했다. 그 후년에 93년도에 삼성에서 신경영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잇따라서 KT나 철도청에서 도입을 했다. 근데 여러분 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IMF가 터졌죠. 그래서 나라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경영이 침체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00년대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2000년대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CS 시대죠. 웬만한 기업에서는 다 CS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객 감동 경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 만족을 뛰어넘었어요. 감동을 시켜야 돼요. 고객 감동 경영 단계로 지금 모든 기업에서 CS가 경영이 도입이 되었다. 고객 생애 가치 창출, 고객 생애 가치 LTV 창출을 통해서 고객 기여도를 극대화하였다.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기업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재 가치를 뜻하고요. 그 가치 창출을 통해서 고객의 기여도를 극대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까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히스토리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만이 답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81년도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91년도라고 나온다고 하면 틀린 거죠. 그리고 92년도 LG가 아니라 삼성이라고 나왔다. 그럼 틀린 거죠. 네, 여러분들 81년도 스칸디나비아 항공, 92년도 LG, 93년도 삼성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의 개별 노트에다가 연도별로 히스토리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CS의 시작부터 격변기 그리고 현재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CS 관리의 프로세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CS 관리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바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과 고객. 자, 먼저 기업 측면부터 한번 볼게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인풋, 아웃풋.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풋에서는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뭐 원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투입해서 그 기업 활동 서비스에 대한 산출물로 변환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되게 쉽죠?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고객 측면을 한번 볼까요? 고객을 위한 결과물,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에 대한 모든 활동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고객을 위한 모든 결과물이나 가치 활동의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하지? 라고 했을 때 가업 성과를 높일 수가 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업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프로세스 규율이 통제가 아니라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뭔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CS 리더스 관리사를 하실 때 키포인트는요. 단어에 대해서 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비즈니스 뭡니까? 사업이죠. 프로세스 뭡니까? 과정이죠. 사업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예요. 정의. 자, 드디어 교수님이 나오셨네요. 마이클 해머 교수님은 고객을 위한 결과물,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 활동들의 집합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이클 해머 교수님은 고객의 진심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위한 모든 결과물, 고객을 위한 모든 활동을 그게 바로 사업 과정이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다. 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암기해 주셔야겠죠? 자, 유형 볼게요. 유형 별표 2개. 별표 있는 거는 꼭 핵심 포인트니까 1개든 2개든 3개든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형은 2개가 있죠. 핵심, 지원. 자, 핵심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어,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중요한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기업의 수익 창출. 기업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윤 추구죠.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외부 고객에게 전달되는 외부 고객이 뭘까요? 지금 말 그대로 고객이죠. 우리 제품을 구매해주는. 그럼 내부 고객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원이죠. 네, 외부 고객에게 전달되는 최종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지원 프로세스는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유치하고 나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 프로세스. 말 그대로 서포트, 뒷받침해주는 바로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핵심 프로세스의 성과에 영향을 주지만 핵심 프로세스가 아니다. 그래서 뒷받침해주는 프로세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한번 잡고 지나가 볼게요. 자, 핵심은 수익을 창출. 지원은 뭡니까? 뒷받침. 이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류 한번 살펴볼게요. 분류 별표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자, 여기 또 교수님 나오셨죠? 영국의 에드워드 앤 페퍼 교수님 나오셨네요. 외워주셔야겠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분했다? 총 4가지로 구분을 하셨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 프로세스, 변혁 프로세스, 기반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총 4가지로 구분을 해주셨네요. 자, 경쟁 프로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보다 우수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니즈 만족, 고객의 중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 수준을 대비해서 판단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의 요구가 가치가 제품의 다양화일 경우 기업 경쟁 프로세스는 개별화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되게 좋아요. 마라탕이 되게 좋아요. 그럼 떡볶이 집이나 마라탕 집에 가면 맵기가 되게 다양하죠. 뭐 기본 맛, 순한 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 지옥맛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객마다 입맛이 다 다르고 매운맛의 정도를 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게끔 다양화를 한 겁니다. 개별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변혁 프로세스는 뭘까요? 변혁은 무슨 뜻일까요? 변화. 그쵸? 세상이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신제품 개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떤 게 많이 그런 문화가 생겼죠? 그쵸.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생겼었죠. KF94 흰색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뭐가 나왔죠? 패션 마스크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엔 흰색 마스크만 쓰다가 뭐 검정색, 핑크색, 베이지색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좀 더 두껍다고 해서 뭐 AD 마스크, 비말 마스크, 뭐 방송인분들은 뭐 투명 마스크도 이제 쓰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그게 바로 변혁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 기반 프로세스는 뭐냐? 핵심 프로세스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가치만 제공하면 되는 프로세스다. 품질, 제품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가치. 여러분 제품의 최소한의 가치는 뭘까요? 그쵸?
품질이죠. 품질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기초적인 기반 프로세스다. 자, 마지막 지원 프로세스는 뭘까요? 또 지원 나왔네요. 아까 지원 서포트, 뒷받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말 그대로 지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경쟁, 변혁, 기반 프로세스를 서포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적 자원 관리, HR 쪽, 그리고 재무회계, 교육 훈련, HRD, CS 교육 이런 것도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헷갈리지 않고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키워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쟁 프로세스는 경쟁자보다 우수한 고객 가치, 변혁 프로세스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반 프로세스는 최소한의 가치, 지원 프로세스는 지원하는 프로세스다 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프로세스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네 가지 프로세스 살펴봤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쵸? 경쟁, 변혁, 기반, 지원 있었죠. 근데 기업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다 신경 쓸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경쟁과 변혁 프로세스를 가져가되 기반과 지원 프로세스는 어떻게 한다? 외주를 준다. 아웃소싱을 한다. 아웃소싱 기업 들어보셨죠? 그래서 경쟁과 변혁에 집중을 하고 기반과 지원은 아웃소싱을 돌림으로써 기업의 이윤 추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경쟁과 변혁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프로세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살펴봤죠? 드디어 서비스 프로세스가 나왔네요. 별 몇 개죠? 네, 3개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서비스 프로세스란 무엇일까요? 프로세스 과정이죠. 서비스 과정을 뜻합니다. 서비스가 전달되는 절차 또는 활동의 흐름을 말한다 라는 이야기를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럼 서비스 프로세스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1번부터 6번까지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어떤 감이 오세요? 객관식 문제 감이 오시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서비스 프로세스는 서비스 상품 그 자체다. 그리고 동시에 서비스 전달 시스템 유통의 성격을 갖는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과의 상호작용. 그쵸? 직원 혼자 있는다고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객과 직원과의 티키타카가 되어야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프로세스다. 그리고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카페에 갔어요. 근데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막 서비스도 주시고. 그럼 고객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기분이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재이용, 재구매로 이어지겠죠. 근데 갔는데 너무 직원이 태도가 안 좋아요. 나한테 너무 불친절해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럼 재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3번, 서비스 프로세스 단계와 제공자의 처리 능력은 고객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앞에 바로바로 보이죠. 그리고 고객은 서비스 프로세스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서비스 셀프 서비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키오스크 가서 제가 직접 주문을 넣고 그리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제 음식이 나오면 직접 찾으러 가고 그리고 다 먹으면 어떻습니까? 직접 빈 그릇을 반납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게 나온다고 하면 틀린 답이라고 고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기본 원칙. 자,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원칙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감 오시죠? 객관식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기업이 아닙니다. 누가? 고객이. 고객이 평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고객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고객의 기대를 관리해야 된다. 자, 모든 서비스는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를 꼭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기대보다 못하다. 그럼 뭐가 됩니까? 불만족이죠. 근데 기대에 만족을 한다?
그럼 만족이죠. 고객 만족이죠. 그래서 기대를 꼭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고객마다 다 다르죠. 니즈가 다르죠. 그래서 개별 니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대비 성과 수치로 측정이 된다.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 다 모두 고객을 위한, 고객을 대한, 고객을 위한 이런 것들이에요. 다 고객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개별 니즈의 효율적인 대응 방법은 직원, 그쵸? 서비스 직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지원 시스템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과정 속에서 고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객이 서비스 생산 혹은 전달 과정에 참여할 경우 임시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로슈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고객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소비자 평가단이나 서포터즈 약간 이런 식으로 회사의 마케팅팀에서도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임시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신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혁신자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고객은 임시 직원이 되기도 하고 혁신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개별화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서비스 과정에는 표준화, 그리고 개별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어만 보셔도 느낌 오시겠죠? 표준화는 뭡니까?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프로세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미국 사우스 웨스트 항공 네모 쳐주세요. 많이 나옵니다. 자, 저렴한 요금, 단거리 운행, 음료 및 식사 제공 프로세스 생략. 그러니까 저렴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 느낌이죠. 동일한 프로세스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할 필요가 없죠. 다 동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입니다. 그럼 개별화는 뭘까요? 말 그대로 개별화. 다양하게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고품격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와 기대의 다양성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직원에게 많은 권한 이임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죠. 예시로 싱가포르 항공, 고가 항공, 고객 취향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의 권한 부여, 고품격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사우스 웨스트 항공과 싱가포르 항공은 정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키워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표준화에는 동일한 프로세스다. 어떤 항공사? 미국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다. 개별화는 다양성에 맞췄다. 어디 항공사? 싱가포르 항공사가 있다. 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아까 출제 경영 포인트 말씀드렸던 슈매너. 네, 슈매너.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리스 분류. 별표 3개. 여러분 표 보셨죠? 이 표는요, 눈 감고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준점이. 네. 상호작용 개별화가 있죠.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노동 집약도가 있죠. 자, 이거를 나눠봤습니다. 이거 나눠서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상호작용 개별화가 높고, 노동 집약도도 높고, 그럼 뭐가 될까요? 서비스가. 전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의사, 전문직, 컨설턴트, 건축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환자마다 다 증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 의사 선생님은 다 전문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 맞게끔 노동집약도 높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개별화가 낮은데 노동집약도가 높은 거. 소매금융업, 은행, 학교, 학원, 도매업, 도소매업, 마트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 여러 명을 가르치죠. 그쵸? 그리고 상호작용이 높은데 집약도가 낮은 건 서비스 샵이다. 뭐가 있냐? 병원, AS센터, 정비회사가 해당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개별화도 낮고 노동 집약도도 낮고 그럼 서비스 팩토리, 서비스 공장, 항공사,
운송업, 호텔, 리조트, 그쵸? 대량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뭐 공장에 뭐 라꾸라꾸 침대를 제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서비스 팩토리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고 노동 집약도가 높은 전문 서비스가 되겠죠. 거기서 틀린 것은 1번 변호사, 2번 의사, 3번 컨설턴트, 4번 건축가, 5번 학교.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5번 학교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너무 헷갈리신다. 그럼 시험 시작하자마자 하나 그리세요. 그쵸? 바로바로 그려서 바로바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